급하게 전화할 일이 필요한데 휴대전화가 먹통일 때, 휴대전화가 없는데 주변에서 전화기를 빌릴 수 없을 때, 눈동자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공중전화를 알아봅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8, 90년대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는데요. 공중전화는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쓸모가 줄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1명, 그것도 1분 미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에서 공중전화를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전화는 의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통신사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마음대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중전화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공중전화 부스가 쓰레기 투기 및 흡연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도심 슬럼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공중전화를 유지하는데 매년 100억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하죠. 하지만 소화기를 매일 쓰지 않아도 비치해 놓듯 공중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전화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통신 재난 상황에서 공중전화는 한 줄기 빛입니다. 화재로 인해 무선망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공중전화가 원활한 통신을 제공했습니다. 유사시에 무선통신망이 단절되는 통신 블랙아웃에 공중전화는 유일한 소통 창구고 유선 통신망을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통신 취약계층에게도 빛을 발합니다. 보호체계 밖 청소년, 압류로 통신권이 끊긴 사람, 통신 재난 피해자, 외국인, 공항에서 개통이 아직 안 된 사람에게 공중전화는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폐쇄병동에 입원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핸드폰 소지가 당시에 불가능했어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공중전화는 유일하게 바깥과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폐쇄적인 공간이나 좀 제약이 있는 데서는 공중전화가 정말 엄청거든요.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 휴대전화를 빌려주기 꺼려지는 이 시대, 공중전화는 일상 속의 돌발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이 공중전화를 다양한 형태로 유지하고자 여러 이색적인 시도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공중전화 부스에 다양한 기능을 접목합니다. 현금 지급기를 설치하고 전기차와 오토바이 충전소로 활용하며 에어샤워가 가능한 공기정화기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들여놓거나 와이파이와 미세먼지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부스를 공공도서관으로 바꾸거나 택배 보관함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우범 지역에서는 위급 상황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심 부스로도 활용합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중전화 부스를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치료하고 연결하는 공중전화 부스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는 위기 상담을 제공하는 전화입니다. 한강다리 전체에 총 75대가 설치된 이 공중전화는 24시간 어느 때나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공중전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심리치료의 매개체로 활용한 소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를 쓴 이수연 작가는 생명의 전화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자살 위험이 있는 그런 한강다리나 이런 곳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접근성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위기 상담 같은 데에 전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1388가 이런 데 전화를 해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제 핸드폰에 그 전화를 딱 누르는 용기가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게 정말 공중전화에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공중전화도 상상해 봅니다. 그 현실에서 공중전화를 통해서 뭐 심리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시도할 수 있고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요즘 챗GPT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기능을 AI를 좀 접목시키면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AI와 그런 상담 전화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느린 우체통, 온기 우편함처럼 내가 나에게 또 누군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애 프로그램 환승연애에서는 전 애인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공중전화에서 듣는 기발한 기획이 있었는데요. 공중전화를 활용한 느린 메시지는 우리에게 여유와 추억, 소속감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약간 공중전화라는 게 좀 문화적으로 되게 체험해 볼 만한 것들로 또 변해가면 활용하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음성사서함을 남긴다던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역할로 한다면은 사람들이 느린 우편함, 우체통 이런 것처럼 공중전화를 길가면서 한 번씩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사회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도 함께 저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된 사회에서 좀 이 사회적인 그 공공의 물건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휴대전화가 없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시대, 디지털 시대에도 공중전화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공중전화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연히 핸드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도둑을 만나거나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핸드폰도 가지기 어려운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공중전화가 저는 약간 생명수 같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역할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중전화가 어떻게 보면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휴대전화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세상에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는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공중전화의 순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Swimming inside my affection